오늘은 키샷의 카메라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노에서 간단한 모델링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토끼 3마리, 그 다음에 바닥에 유리판, 그 다음에 펜 하나, 그 다음에 나무. 이 키샷에서 이렇게 기본 세팅을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일단 카메라들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지우고,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 카메라를 조절을 해서 이 개체 확인을 하죠. 지금은 괜찮게 돌아가지만 이 개체들이 무척 많아져서 폴리곤의 개수가 지금은 한 15만 개밖에 안 되지만 한 1000만 폴리곤 된다. 숲을 아예 3D로 다 만들어 버렸다 할 때는 이게 안 돌아가요.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퍼포먼스 모드로 설정을 하면 좀 더 빨리 움직인다. 근데 이 퍼포먼스 모드 말고도 포즈를 걸어 놓고 여기 윈도우에 가면은 지오메트리 뷰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 뷰는 라이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핑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빨리빨리 모델을 돌려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훨씬 쉽겠죠? 근데 이 지오메트리 뷰가 이게 카메라까지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우리가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무브 카메라 해서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에 포즈를 풀었을 때 그 움직이는 곳으로 카메라가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헤드 카메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움직여 보면은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화면이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이걸 쓰나 마나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델링이 너무 무거울 때는 여기에다가 포즈를 걸어 놓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룩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개체를 이동시켜서 무브 파트 여기를 이동시켜서 내가 세팅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포즈를 풀어주면 그거에 맞게끔 다시 업데이트가 되게끔 쓸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리 카메라는 우리가 이동할 때 그냥 화면 세팅하고 설정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렌더링을 찍을 때는 별도의 카메라를 만들어서 아예 고정을 시켜 놓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 추가는 여기서 카메라 1번을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현재 카메라 1번은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카메라 1번을 내가 이런 뷰로 고정을 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두면 지금 카메라 1번 괄호 치고 unsaved 나오는데 요거를 여기 디스켓 모양 세이브 해주고 락을 딱 걸어주면 더 이상 이 부분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 움직여요. 그다음 카메라 2번 더블 클릭해서 카메라 2번은 뒤쪽으로 돌아와서 뭔가 이런 잎들이 여기를 가리는 이런 느낌으로 하겠다. 역시 unsaved 나오니까 저장하게 해주고 락 걸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 3번은 또 다른 느낌을 잡고 여기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 개 둘 때의 좋은 점은 우리가 원하는 곳을 계속 돌려가면서 보지 않아도 특정한 뷰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한 렌더링을 걸 때도 우리가 보통 렌더해서 이거 걸고 나서 이거 조금 돌려서 한 장 더 걸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카메라 1번을 애드잡 해서 카메라 1번을 렌더 큐에 집어넣고 카메라 2번 애드잡 해서 카메라 2번 넣고 카메라 3번 애드잡 이렇게 하면 카메라 1번, 2번, 3번이 렌더 프로세스 큐를 딱 누르는 순간 이 아웃풋 옵션의 설정 값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세 장이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순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밤에 잘 때 프로세스 해놓으면 아침에 이 세 장이 다 걸려 있겠죠.
이건 다시 딜리트자. 그래서 카메라 1번, 2번, 3번인데 카메라 3번을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알아보죠. 보통 카메라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포지션 앤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로 조절하는 거랑 같습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을 움직이면 이 카메라 타겟, 셋 카메라 타겟, 카메라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돌려주면은 아지무스와 인클리네이션이 동시에 움직이죠. 디스턴스는 얼마나 내가 당겨서 가까이 또는 얼마나 더 멀리, 그리고 아지무스는 이렇게 돌리는 역할, 그 다음에 인클리네이션은 위아래로 돌리는 역할을 해주더라. 그 다음 트위스트는 사실 마우스 옵션으로는 없죠. 그래서 트위스트는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갸우뚱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역동적인 느낌은 나지만 조금 어지럽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셋 카메라 타겟을 누르고 내가 이걸 클릭하면 그 카메라의 중심점이 여기로 와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고 그냥 우리가 어떤 개체가 있을 때 그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센터 앤드 피 파트로 화면에다가 그걸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여기를 클릭해서 우클릭으로 나오는 것 중에 셋 카메라 타겟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보면 스탠다드 뷰, 지금은 카메라 3번에 여러가지 이렇게 투시 퍼스펙티브로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스탠다드 뷰, 프론트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백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해서 각각의 뷰를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소메트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 그리드는 이렇게 카메라의 2등분, 그 다음 요즘 핸드폰에도 이런 거 있죠? 카메라의 4등분.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원 바이 원에 뭐 어느 정도가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더 수평 수직과 좌우 대칭을 맞추기 쉽게끔 카메라에다가 그리드를 주는 겁니다. 렌더링 했을 땐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죠. Stay above ground는 카메라가 이걸 체크를 해놓으면 카메라가 그라운드 밑으로 안 내려가요. 이걸 체크를 풀면 그라운드 밑에서, 땅 밑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지만 above ground를 해주면 이게 안 내려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걸면 일정한 수준 밑으로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땅속이라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현재 렌즈는 퍼스펙티브, 사람이 보는 눈으로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스펙티브에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가 퍼스펙티브를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 포컬 랭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주면은 투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서 왜곡이 심해지죠. 이 포컬 랭스를 많이 주게 되면 그것도 한 300까지 줄 수 있어요. 300으로 주면은 거의 투시가 안 들어간 상태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중에서 300mm 렌즈를 보면은 망원 렌즈라고 이렇게 대포 카메라, 멀리 있는 걸 확 잡아당겨서 찍을 수 있어서 좋지만 대신에 깊이감이 사라지게 되죠. 이와 또 반대되는 게 어한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어한 렌즈. 이 어한 렌즈는 작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 화각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300mm로 찍으면 이렇게 망원으로 당겨서 보는 거가 되지만 이걸 10분의 1로 줄여서 30mm짜리 어한 렌즈로 찍으면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인간의 눈은 55mm 정도, 50에서 55mm가 기준입니다. 보통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엔 인간이 보는 가장 비슷한 느낌이 바로 이 50mm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매치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배경에 엔바이로먼트에 가서 여기 세팅에 가면 백그라운드, 이 나머지 부분을 환경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컬러를 쓸 건지 아니면 백플레이트 이미지를 쓸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empty
룸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서 투시가 들어가 있는 방이 좋은데요. 네, 뭐 이런 게 있었다 쳐요. 그러면 이미지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하나 저장을 하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백플레이트로 사용을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합성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백플레이트를 줬다. 그러면 이제 이 투시 뷰와 저 배경의 그 투시 각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럴 때 카메라의 매치 퍼스펙티브로 해서 자, 이제 요거를 직접 만져주는 겁니다. 첫 번째 애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벽면이 저쪽 벽면의 투시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직은 우리 지금 저기 있겠죠? 저 수직이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그 투시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 공간의 투시와 그 현재 우리가 잡아놓은 퍼스펙티브 투시가 맞게끔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로 괜찮은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인공지능은 아니어서 그냥 손으로 맞춰주는데 좀 도움을 주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필드 오브 뷰는 그 거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르기는 하죠. 자, 이 카메라의 속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윈도우에 지오메트리 뷰를 보는 거예요. 지오메트리 뷰를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카메라의 눈으로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지오메트리 뷰를 활용하면 우리가 카메라에서 독립돼서 이 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퍼스펙티브 포컬 랭스를 줄이고 늘리면 카메라가 똑같은 화각 안에서 이 카메라가 얼마나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나요. 그 다음 필드 오브 뷰는 얼마나 많이 볼 건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근데 그 디스턴스는 이 전체가 얘가 얼마나 카메라가 앞으로 가 있느냐, 멀리 가 있느냐. 그러면 카메라가 앞으로 가 있고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화각이 넓어지면 퍼스펙티브는 당연히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카메라가 멀리 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을 탁 찍고 싶을 때는 이 필드 오브 뷰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물리 카메라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원래는 각각의 렌즈는 렌즈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 렌즈 검색하면 보통 이런 게 나와요. 55에서 250mm. 그러니까 이 렌즈는 화각이 55에서 250까지를 땡기고 그 망원에서부터 이 일반 눈으로 보는 것까지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f4.5에서 5.6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 조리개,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렌즈인가를 보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의 특성, 디스턴스는 직접 발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더 앞으로 갈래 말래의 이야기인 거고 이 퍼스펙티브 포컬 랭스와 필드 오브 뷰는 카메라 렌즈 자체의 특성인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레오는 양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사람은 왼쪽 눈으로 볼 때의 시각과 오른쪽으로 볼 때의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와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즘에 VR 같은 그런 렌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즉 VR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이 스테레오를 키면은 이걸 입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VR 디스플레이로 키샷 화면을 틀어도
VR 헤드셋을 뒤집어 쓰면 이 키보드를 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VR 헤드셋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이 조이스틱은 쓸 수 있지만 키보드를 쓸 수 없어서 좀 문제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스테레오는 우리가 별 쓸 일은 별로 없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depth of field입니다. depth of field는 자, 일단 environment를 다시 그냥 라이팅으로 바꿔놓고 다시 카메라로 와볼게요. 그 다음 카메라 1번으로 자, 풀어주고 클릭을 하면 카메라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건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지오메트리 뷰를 한번 보죠. 지오메트리 뷰를 보면 이제 이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depth of field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저기 없었던 저 보라색 그 면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근데 그게 요 토끼에 근접해 있죠. 즉, 이 카메라는 저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커스 디스턴스를 한번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게 점점 앞쪽으로 오게 되죠.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걸 늘리게 되면 저 뒤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냥 포컬 디스턴스에서 제가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 포컬 디스턴스 클릭하고 여기 네, 여기다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되죠. 즉, 요 면이 초점이 맞는 면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요 토끼의 살짝 안쪽, 귀의 뒤쪽에 정확한 초점이 맞는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뒤쪽이 너무 많이 블러링 돼버려요. 뒤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f-stop입니다. f-stop은 카메라 조리개의 아이리스라 그러는데요. 보통 카메라에 보면 이렇게 그 조리개를 완전 개방했을 때, 그 다음에 조리개를 점점 조였을 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리개가 하는 역할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적정한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그 f1.4 이렇게 많이 열어 놓으면은 순간적으로 셔터 스피드가 착 하면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빠른 시간 안에 이만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셔터 스피드가 빨라져야 되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는 만큼 많이 블러링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리개를 꽉 조여서 빛이 조금 들어오면은 그 카메라의 셔터를 절컥 하고 찍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f-stop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f-stop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f-stop을 제가 여기서 20으로 보겠습니다. 하면 저 뒤쪽까지 점점 더 이 초점이 맞아서 표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f-stop을 제가 1로 놨을 땐 요 면만 아주 요 얇은 종이장만큼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초점이 안 맞아요. 이렇게 블러링 돼요. 그런데 f-stop을 늘리면 이 면이 양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f-stop을 20으로 주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초점이 맞으면서 저 뒤쪽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걸 50 주면 더 뒤쪽이 초점이 맞고 100 주면 더 맞아요. 그럼 이걸 500까지 안 되나? 200까지 주면은 이제 웬만큼 초점이 다 맞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초점이 다 맞아버리면 이 depth of field 기능을 쓸 필요가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너무 블러링이 심하게 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치로 내가 포커스를 맞출 곳만 잡고 내가 포커스를 딱 맞출 부분만 세팅을 하고 나머지는 그 상황에 따라 적당히 블러링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 카메라의 여러 가지 이 옵션들은
요즘에는 필름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기능으로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잘 활용하면 그 조금 더 감성적 연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특히 이런 거예요. 지금은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이 이미지를 딱 보면 이 초점이 맞는 곳 여기가 눈에 먼저 띄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초점을 앞에다가 해놓으면은 다른 곳을 보다가 여기를 딱 봤을 때 요 초점이 맞는 이 앞쪽 토끼가 보이고 뒤쪽은 안 보이게 시선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가와 어떻게 화면을 구성을 시켜서 원하는 느낌을 표현하는가를 이 보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직업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뎁스 오브 필드는 거의 무조건 써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 뎁스 오브 필드를 걸고 렌더링을 해보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웬만큼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으면 저기에 노이즈가 안 없어져요. 저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디노이즈를 걸어서 보더라도 아직 저 뒤가 노이즈가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뎁스 오브 필드를 구현을 하면서 노이즈를 완전히 없애려면은 이 렌더 옵션에서 우리가 보통 맥시멈 샘플이나 맥시멈 타임 두 개를 쓰는데 맥시멈 샘플을 보통 한 100개에서 110개 정도 둔다 그랬죠. 일단 저는 그렇다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도 따로 그러니까 DOF의 품질을 관장하는 곳이 없어요. 그거는 커스텀 컨트롤에 가야 있습니다. 커스텀 컨트롤에서 샘플의 수를 100개를 두고 레이 바운스는 여기 라이팅에 있는 이 레이 바운스의 수치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12개로 올리면 여기가 12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픽셀 블러와 안티 알리어싱, 섀도우 이런 것들이 있죠. 섀도우 퀄리티 역시 여기서 섀도우를 3으로 높여주면은 안 올라오네요. 그러면 여기 1로 두고 여기 섀도우 퀄리티를 3으로 둔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그 DOF가 있어요. 지금은 3이라고 돼 있죠. 3으로 하면은 노이즈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뎁스 오브 필드 수치를 거의 10까지 놓고 렌더링을 걸어야 저 노이즈가 사라져요. 그리고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커스틱스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난반사, 빛의 난반사인데 현재 이 라이팅 탭에서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여기가 활성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바운스 수치는 여기 10번 주면 일단 어떤 건 여기서 연동이 되고 어떤 건 연동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커스틱 역시 여기 라이팅 탭에 커스틱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이 커스틱스의 그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빼고 그 다음 여기 뎁스 오브 필드를 적어도 10을 두고 렌더링을 걸어야 이 노이즈가 사라진다. 자, 여튼 이 감성적인 필의 렌더링을 위해서는 이 뎁스 오브 필드가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은 너무너무나도 큰 이미지의 차이를 보여준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렌더링 걸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할 거냐? 첫 번째는 디노이즈 걸어서 그냥 한 방에 간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가져다가 포토샵에서 하는 방법도 있죠. 파일에 뉴 하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블러 이 손 블러라 그래서 여기 스트렝스를 100으로 두고 멀리 있는 걸 막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이 DOF 느낌이 좀 나죠. 하지만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 이제 키샷에서 뎁스 오브 필드는 자, 이 포컬 디스턴스의 거리에 따라 여기서부터 점점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블러링이 점점 더 심해져요. 이렇게. 하지만 포토샵에서 손으로 해주는 거는 그냥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직접 만져주는 거라서 부정확하죠. 하지만 느낌만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면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냥 결과만 비슷하면 됐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줄 수도 있더라. 근데 이왕이면 여기서 직접 해주는 게 효과는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현재는 그 렌즈가 퍼스펙티브예요. 3차원은 렌즈인 거죠. 근데 이 올소그래픽을 하면은 투시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겁니다. 두 축으로 2점 투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쉬프트는 쉬프트가 이제 진짜 2점 투시고요. 올소그래픽은 등각 투시도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1점 투시가 될 수도 있고 2점 투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올소그래픽은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뒤로 가면서 제가 더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퍼스펙티브를 하면 뒤로 가는 게 줄어요. 근데 올소그래픽을 하면 얘네가 평행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뒤가 이렇게 더 커져서 솟아 올라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기계의 구조를 보여줄 때는 이 올소그래픽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로 구조를 보여주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작아져서 그 구조를 다 보여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올소그래픽으로 쓰면은 이를테면 제품 분해도 같은 경우에 거의 이 올소그래픽 내부 구조도 같은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올소그래픽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감성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제 쓰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까지 다 했고, 그 다음 쉬프트는 수직 예측이라고 해서 보통 인간은요, 자, 그림에서 보죠. 보통 우리가 건물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첫 번째 소실점, 두 번째 소실점이 지평선 위 양쪽 소실점, 그 다음에 위에 소실점 하나, 아래 소실점 하나, 이제 인간이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 아이레벨에서 보다 위쪽에 있는 건물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게 이제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건물이 이게 저 어딘가에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 나무도 그거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쪽 건물도 이쪽 소실점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소실점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 소실점에 영향을 받고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투시도는요 이렇게 2점 투시로 그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위아래를 관장하는 이 소실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펴주게 됩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눈의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그 중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 외부에 있어서 안 보이게 되는데 이걸 근데 극단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건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지구본을 따라서 이렇게 구체에 가까운 퍼스펙티브 그리드를 가지고 빨간색으로 이제 건물이 휘어지게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도 한쪽 소실점을 향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본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요. 도시 하늘 뷰.
이렇게 멀리서 망원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도시 어안 렌즈, 어안 렌즈 뷰 하면은 이렇게 둥글게 보이게 되죠. 왜곡. 이렇게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 왜곡을 의도적으로 수평 수직에 맞게끔 잡아주는 게 이 쉬프트입니다. 쉬프트. 그래서 건축 조감도 보면은,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실제로는 밑에서 위로 올려보면 얘가 더 줄어야 되지만 이렇게 수직 쉬프트, 수직 예측을 통해서 이걸 보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요건데, 공간, 외부 공간 조감도 건축 렌더링 할 때는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는 그 16대 9 비율로 이제 파노라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그냥 굳이. 근데 이 파노라마를 어떻게 그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요건 그 파노라마의 원래 개념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의 그 인간이 좌우로 고개를 돌렸을 때 보는 180도 뷰까지를 보통 다 포함하는 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퍼스펙티브만 쓰게 된다.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지만 보통 잘 쓰지도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카메라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고 있으면 이 굉장히 그 멋진 렌더링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카메라 2번 같은 경우에도 요 저장을 풀고 뎁스 오브 필드를 걸고 내가 요 토끼에만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을 10개, 5, 5 정도로 탁 해주면 앞에 뭔가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지만 시선은 저 가려진 틈 사이에 얘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 시선의 방향을. 그래서 이 뎁스 오브 필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로모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로모 카메라. 이 로모 카메라는 색감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이 색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렌즈를 잘못 만들어서 이미지의 중앙만 밝고요. 옆으로 가면서 이미지가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왜곡이 생겼어요. 그런 효과를 여기 이미지 탭에 보면은 비네팅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비네팅을 클릭하고 비네팅 컬러를 블랙으로 둔 다음에 비네팅을 세게 때리면 주변의 광량이 적어지는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렇게 그냥 렌더링 걸고 포토샵에서 어둡게 해줘도 되죠. 그 다음 카메라와 관계없이 원래는 카메라 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 쪽에 있는 게 이 어드저스트먼트예요. 어드저스트먼트에 보면은 익스포저 노출이 있죠. 그래서 피부 하얗게 찍을 때 일부러 과다 노출로 해서 찍잖아요. 과다 노출로. 근데 과다 노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밝은 영역의 디테일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밝음을 더 밝게 날려버리니까 이미지 디테일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근데 노출이 적으면 당연히 더 어둡게 보이겠죠. 그 다음 감마라는 건 명도와 조도의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가 높아지면 이미지가 희뿌옇게, 감마가 낮아지면 이미지가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이 감마의 이론은 꽤나 심오해서 보통은 2.2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노출 값을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키샵 8부터는 이 포토그래픽이라 그래서 더 사진에 가까운, 그래서 노출을 얼마나 내가 더 줄 것인지,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이 조명의 상황이 조금 더 노란지 아니면 조금 더 파란지에 따라서 보통 이 해가 질 때와 새벽에는 태양빛이 붉게 나타나고, 그 다음 정오에는 순백광이 나타나고, 새벽녘에는 이 이미지 약간 푸르르게 보이죠. 그래서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는 이미지 자체의
얼마나 대비를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색깔들이 이렇게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높여놨을 때라도 이 느낌이 좋다 하더라도 색이 너무 세라고 할 때는 여기 컬러에다가 체크를 해서 새추레이션을 조금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새추레이션 낮추고 바이브런스를 높여서 약간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느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포토샵에서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포토샵에서도 적지 않은 노력은 필요해요. 어드저스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로 브라이트 높이고 콘트라스트 높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어드저스트, 바이브런스에서 바이브런스 높이고 새추레이션 낮추고 콘트라스트 더 줘도 되겠네요. 콘트라스트를 브라이트 주고 콘트라스트 더 주고 그 다음 이 브러쉬로 부분적으로 새추레이션을 여기를 좀 색조를 좀 털어내자 같은 식으로 다 해줘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3D에서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으면 더 멋있잖아요. 그냥 딱 그 정도 콘트라스트 아주 그럴듯하죠? 자, 네,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의 기능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각종 여러가지 연출을 통해서 멋진 느낌들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 쪽에 가 있는 게 이런 노출과 톤 매핑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잘 이용하면 카메라 이번에 잘 이용하면은 포토샵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 키샷에서 카메라 세팅만으로도 이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실 거는 제가 이런 나무 소스를 드릴 거예요. 그럼 이 나무 소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테이블을 하나를 디자인을 해요. 그냥 유리 테이블이어도 좋고 우드 테이블이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요 위에다가 뭔가를 그 뒤쪽에 이렇게 나무 있어요. 여기에다가 뭘로 할까요? 그냥 화장품 하죠. 이번 학기는 모델링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있어요. 그럼 이런 화장품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두 컷을 찍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디자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느낌. 아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두 컷을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노이즈 걸려있죠? 요거 좀 될 때까지 기다리죠. 역시 뎁스 오브 필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그게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확연하다. 이걸 옆으로 보는 게 더 낫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확연하다. 과제로 이렇게 두 컷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저쪽에 있는 토끼가 움직이고 있다고 쳐요. 이게 모션 블러라고 합니다. 잔상이 남도록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데 렌더링에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스머지 툴 가지고 여기를 잠시만요.
네,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토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걸 3D에서 어떻게 표현하지? 이 메뉴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렌더에 보면 모션 블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션 블러를 활성화 해줘야 됩니다. 모션 블러 활성화. 그 다음에 요 애를 그 애니메이션을 거는 거예요. 지금 씬에 가서 자 밑에 애니메이션 탭 열고요. 자, 제가 얘를 여기서부터 저까지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렌더 그 레이어가 몇 번이죠? 레이어 2번이죠? 애니메이션 위저드 애니메이션의 타입을 카메라가 아니라 모델 트랜스레이션 움직이기 넥스트 여기에 레이어 2번에 요 애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얼마나 움직일 건데 지금 여기 좌표에 보면 이쪽이 Z축이죠. Z축으로 Y축으로 움직이지 않고 Z축으로 10만큼 움직여 해놓으면 1초에 이게 10만큼 절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바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저 부분이 이 잔상이 잠시만요. 잔상이 안 남나? 잔상이 남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10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 1초에 10만큼 움직여서 너무 적게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더 줄여요. 시간을 0. 한 1초 만에 얘가 좀 더 많이 움직이기로 하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늘리고 내가 이 1초라는 시간 안에서 여기를 보겠어.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게 10이 아니라 30만큼 움직여. 더 많이 움직이겠죠. 자, 이래놓고 50. 그럼 더 이만큼 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기다려보죠.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이거 빼주고 그 다음에 디노이즈를 걸어보죠. 자,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저 개체가 0.3초 동안 Z축으로 50만큼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중간에 내가 여기를 바라보면 이게 잔상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게 모션 블러예요. 그래서 이 모션 블러를 잘 이용하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 하면요. 네.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정지되어 있는 공들이 있고 움직이는 공들이 있고 이거를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아마 모델링 파일이 있을 테니까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럼 이걸 제가 100만큼 더 움직이면 이 잔상이 더 많이 남아요. 물론 이제 쟤는 저기까지 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세이브 에즈,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다가 지워졌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가볍게 화면을 구성합시다. 라운디드 큐브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이런 큐브가 하나 생기겠죠? 그 다음 그걸 make pattern 해서 X쪽 한 6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머터리얼을 줘요. 재질을 이런 러프 메탈을 줬다.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줘보죠. 이렇게
이렇게 핑크, 레드, 골드, 쿠퍼. 네. 이 상태에서 모션 블러를 한번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위자드, 로테이션이 돌릴 거예요. 트랜스레이션 한번 해보죠. 넥스트, 라운드 큐브 1번을 Z축으로, Y축 말고, 이걸 0으로 놓고, Z축으로 10만큼 가라.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보면, 얘가 이제 10만큼 절로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 또 애니메이션 위자드, 트랜스레이션, 요거를, 요게 지금 라운드 큐브 1번인가봐요. 요거를, 이번에는 Z축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5만큼 가라. 그러면,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초를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만히 두고 또 애니메이션 위자드에서 네 번째를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로테이션이 지금 피봇이 없어서 잘 안 될 텐데 넥스트 그럼 3번을 할 건데 디그리를 90도, 360도 한 바퀴를 1초 동안 돌아라. 근데 그 위치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도는 거 말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돌리려면은 이게 피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봇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리지널 로컬. 자, 피봇 포인트가 지금 셀프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셀프 피봇 지점에서 얘가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픽 해서 이걸 기준으로 라운드 큐브 5번 얘를 기준으로 돌아라 하면은 그 결과값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쟤를 기준으로 돌아도 엑시스를 Z로 그러면 이렇게 도네요. 그럼 Y로 이제 아마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쟤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지. 네, 쟤를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픽 봤는데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이거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나요? 제가 비켜줘야 되겠네요. 너 좀 비켜야 되겠다. 무브 이건 이 정도? 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컷을 봤을 때 렌더에 모션 블러를 키면 그리고 이 움직임의 범위를 시간대를 더 짧게 만들어 버리고 이쯤 가 있게 되면 자, 좀 디노이즈 걸고 기다려 볼게요. 이게 다 된 건가? 네. 이렇게 걸면은 얘네들은 멈춰 있고 요 개체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바로 이 렌더의 모션 블러라는 기능이더라.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렌더의 어떤 감성 차이는 또 굉장합니다. 이거보다 탁 이렇게 되면 한 장의 싱글 이미지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뎁스 오브 필드를 이용해서 화장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뭔가 드러나 있는, 가려져 있는 그 다음 이 모션 블러 기능을 이용해서
한 장의 스틸 컷이지만 움직이는 듯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 그게 오늘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션 블러는 제품 디자인에서도 쓸 일이 많아요. 자동차 렌더링 걸고 할 때도 뭔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바퀴가 윙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표현해 줄 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F 모션 블러 렌더링 과제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근경 화면의 외곽 부분을 가려주는 이런 매트 효과는 잘 사용하면 주제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약간 푸른기가 많이 돌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부채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화면의 풍성함을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림자는 조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키샷의 이미지 보정 툴을 잘 사용을 하고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바이브레이션을 잘 섞어서 사용하면 그 결과가 만족할 만큼 좋아지니까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화면의 전체적인 색감은 뭐 계절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그 심리적인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브라운톤, 밝은 브라운톤은 약간 가을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뭐 라이트로 뭔가 손으로 이렇게 쓴 듯한 사인이 좀 세련돼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주제를 너무 많이 가리고 있죠. 다음에 막 주제 위에 사인 올라가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그 아쉬움이 있다. 이건 주제와 근경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경만 있고,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주제를 근경이 막 이렇게 가리고 있죠. 이게 조금 더 낫습니다만, 역시 주제를 일정 부분 가리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요. 그, 이게 채도가 낮은 핑크의 보색 대비를 사용을 할 때는 좀 더 맑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포토샵으로 와서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 이렇게 잔잔한 물방울 표현은 아마 5번이었나 6번이었나 영상 퍼즈에서 따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경을 조금만 더 눌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화산석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제조. 그냥 뭐 무난하고요. 책상을 뚫고 나왔네. 약간 빛바랜 느낌을 표현해 주려고 했고, 지금 오른쪽을 보면은 이 그림자 효과와 이 매트 효과가 잘 드러나 있는, 괜찮게 가능성 있어 보이는 상태. 여기에 타이포그라피가 좀 더 추가가 되면 더 예뻐질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은 그 반복의 효과를 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내추럴 퓨어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딱 조금 더 시선이 꽂히려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딱 서 있는 상태도 좋지만 약간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무난하고요. 약간 안개가 낀 듯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DOF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걔가 마치 이렇게 흐려져서 안개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 대리석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눈이 청량해지는 느낌입니다. 심도도 적절하고요. 심도가 약간 얕았어도 될 것 같다. 그다음 러쉬인데 이 부분 ip사기와 로고가 붙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나아 보이는데 제가 모델링 파일을 드릴 때 폴리곤을 좀 더 높은 걸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이 딱딱 꺾인 것들이 나타나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걸 보면 매트 효과 근경이 왜 필요한지가 좀 여실히 보이죠. 그래서 앞부분이 좀 허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무난무난하다. 여기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약간 밝은 회색으로 올라가는 게 줄기일 텐데 저 부분이 좀 더 눌려져야 되겠죠.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주제의 아이템이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것도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브랜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브랜드의 무드를 보여주는 능력, 패키징, 그다음에 용기, 그리고 렌더링의 테크닉, 연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하나쯤 구성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주 트렌디하고 예쁜 그 이미지입니다. 근데 왼쪽 이미지에서 여기에 벽돌의 느낌이 IS 라이트에서 달았던 것처럼 덤프를 좀 더 줘서 유리 블럭처럼 보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매끈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긍경에 여기서 드리워지고 있는 저 야자수 잎이 하나가 아니고 조금 더 깊이감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역광으로 처리하는 게 시리즈물이죠. 네, 예쁩니다. 역시 바닥의 육면체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난합니다. 요건 약간의 노출 부족? 이렇게 빛이 위에서만 오는데 그 극적인 라이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랑 레이 바운스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유리 부분들이 지금 블랙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더 같은 개체들을 넣을 거였으면은 한쪽에만 아트웍을 해주지 말고 다른 것도 다 같이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반딧불 같은 표현인데 주제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런 샷은 렌더링의 이미지로 사용하기보다는 영상이 시작하는 초기 시퀀스로 숲을 막 헤치면서 갔더니 저런 아이템이 등장하더라. 예, 어떤 그 콘티를 가지고 있겠죠. 네. 이 뒤쪽에 책상 라인은 좀 덜 보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고, 역시 여기도 근경에만 많은 게 있고, 중경, 원경은 하얗게 다 비어 있으니까,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 그 모델링에서 그 이번 강의는 키샷의 기능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또 기본적인 알값 정도는 다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지금 요 이미지는 화면의 중앙에 그 부차적인 디테일의 연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시선이 외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주제가 작죠? 분위기 좋습니다. 그 컬러 톤도 잘 맞췄고요. 그림자 효과와 근경, 이게 지금 여기 근경은 없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이 은색 크롬볼들의 크기 차이가 약간 더 있거나 아니면 저 멀리 흐려지는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앞부분 근경이 약간 더 어둡게. 이건 굉장히 리얼해 보이는데 포토샵의 합성인지 아니면 범프맵으로 처리를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서야 눈에 띄는 건데 이 근경이 저 밑에 같은 그 화장품 그 크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검은색이 하나가 더 보이죠. 이게 검게 보이는 건 이 뚜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원투 구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 치고는 조금 위치가 애매해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살짝 더 우선은 이 근경에 내려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 저 야자수가 각도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반대쪽에서 받아주는 평면 구성, 그러니까 육면체 때도 과제 설명할 때 보여드렸는데 바로 하지 마시고 항상 썸네일 스케치를 하고 나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모델링이든 키샷이든 진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앞에 벽이 있고 그다음 저 뒤에 그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레이어링을 통해서 고전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DOF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요 아래에 저 나무 판때기 저게 수평 수직이 딱 맞아야 되겠죠. 현재는 그 어떤 영상에 카메라가 이동하고 있는 딱 어떤 찰나로 보입니다. 네, 색감이랑 여기 뭐 리플렉션 되는 저 메탈 느낌이랑 이렇게 툭툭툭툭툭 던져놔서 첫인상은 좋은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크기들이 약간 비슷해 보이고 좀 아쉬움이 있네요. 여기 하얀색 계단
더 크게 키워서 뭐 두 번째 샷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좀 더 화면에 잘 보이는 형태가 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근경이 너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죠? 역시 근경이 없으니까 조금 좀 허해 보인다. 역시 있는 게 나아요. 그죠? 없는 것도 이게 무난하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것이 좀 더 화면에 깊이감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만 보면은, 좋은데요. 마치 리조트에서 뭔가 올려놓은 것 같은 리얼리티가 있는데, 근데 그게 화면의 비율도 그렇고,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바닥에 베이스, 이 스탠드도 그렇고. 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뮤트 효과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안에 용액이 담겨 있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지금 콘트라스트가 너무 세서 블랙 캡 부분의 그 형태적 디테일이 다 날아간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델링 퀄리티가 높은 식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디웨브 모션 블러링 렌더링 과제를 함께 보았고요. 그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